Nope.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례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제넥신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951-700번이고요. 얘네들 백신 관련해서 지금 두 차례나 변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백신 개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성형철 시장의 그 사장의 그 의구심에 직면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지금 변경이 됐다라는 이슈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디오스 제넥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얘네들 이제 툭하면 이제 거짓말하고 툭하면은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좀 긍정적인 면을 살리려고 해도 얘네들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이 딱 듣기 싫다 그러시면은 그냥 영상 지금 딱 끄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제넥신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접종 확대에 있는 현실과 향후 출시 이후 상업성을 고려해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전략을 변경했다라는 것이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GX19N의 임상, 2상, 3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부스터샷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수정을 했는데요. 특히 중국 제약사 시노팜과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GX19N의 사업성을 끌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성, 포석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실패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노팜, 시노백은 코로나19에 앞서서 19 백신에 앞서서 5월에서 6월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현재 시노팜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국가가 53개국이고요. 시노백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국가가 32개국에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파이만 갖고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성 회장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제약사 칼베 파르마와 GX19N의 임상 2와 3상 진행하기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돌파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넥신이 30일 주주에게 공개한 칼베 파르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돌파 감염률은 4% 수준으로 확인이 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죠. 제넥신 관계자는 DNA 백신의 안정성이 높은 만큼 거듭 재접종을 해야 하는 부스터샷으로 개발하는 것이 향후 개발을 마치고 상업적으로 시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일각에서는 제넥신의 개발 전략 변경을 놓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나름 이렇게 좀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래,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되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을 한들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신영증권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부스터샷이 확대가 되고 있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건 맞죠. 사실이죠. 제넥신이 빠른 사업화를 위해서 돌파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을 겨냥해서 부스터샷 개발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죠. 최근 중국에서는 제넥신과 같은 DNA 백신 개발되는 미국 제약사 이노비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부스터샷으로 교차 접종하는 임상시험 승인을 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부스터샷 개발 전략 후발 주자인 제넥신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들만 짜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 바레인 보건당국과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시노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사망률이 0.46%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사망자보다 3배에서 150배 정도 높은 가량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제넥신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넥신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개발 전략이 두 차례나 바뀌자 백신 개발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1차 임상 결과 발표에서도 중앙 항체가 0.9에서 0.8이었나? 이 정도 나온 거예요. 다른 데는 100이라든지 200이라든지 300까지 나왔는데 겨우 1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안정성은 DNA 백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지만 과연 백신으로서 효능성이 있는 것인가 라고 언급을 한번 했었죠. 이전 영상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꽤 많은 댓글들이 좀 달리긴 했었습니다. 일단 제넥신은 부스터샷 개발 전략 선회 이전에 첫 번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GX19에서 임상 1상을 마치고 난 뒤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GX19N으로 후보 물질을 바꾸면서 새롭게 1상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X19N으로 변경을 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은 아예부터 노인, 건강한 사람부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백신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맞을 수 있고 안전하고 우수한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임상 3상 진입이기에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수한 백신을 보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홀라당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새로운 부스터 샷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이 주주들인들 가만히 있는 거냐고요. 일단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금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거의 올인하는 모습이죠. 거기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백신입니다. 거기서마저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참 난감해지는 거죠. 기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자가 중국 제약사 시노팜 또는 시노백에 대한 백신 접종자로 정해져서 사실상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 진입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거는 딱 몇 가지 나라에다만 특정을 해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국내 백신 개발 기업에 지원할 자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백신 개발에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 자체적으로 어떤 유동성 있는 현금 유동성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5천억 가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름 흐름이 나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팔아가지고 이 불확실한 백신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을 때에도 많은 댓글들이 달렸죠. 보통 1만 명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데 500억 정도 가량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6월 말에는 현재 제넥신 현금 및 현금 자사성이 380억 정도 그리고 이거 조금 유동성까지 포함하면 5천억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되게 땅땅거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제넥신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정부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국내에 출시된 다른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임상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약사 칼베 파르마와 임상 2상, 3상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만큼 현재 보유 자금으로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만 부스터샷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제약사랑 계약했던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걸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교차 접종인데요. 교차 접종. 결국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DNA 백신이라든지 mRNA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바백스 백신이라든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백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딱 중국 백신을 딱 잡은 겁니다. 2개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장사를 할 거는 딱 요 2개만 잡고 하겠다라는 얘기죠. 일단은 이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은 백신의 종류를 좀 늘려갖고 부스터 샷으로 한다라고 좀 보겠지만 어느 누군가가 나는 얀센을 맞았는데 2차 접종자 화이자를 맞는다? 교차 접종이 살짝 거부감이 드는 거죠. 완전히 다른 색다른 공법으로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화이자를 맞았는데 화이자를 2차를 접종하지 화이자를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부분에 본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부스터 샷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차피 얘네가 중국 백신 50% 정도의 효능이 있는 중국 백신 이거를 목표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내용이 있어서 제넥신 좀 영상 안 찍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시라 그렇게 해서 영상 찍어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결국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얘가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는 그 전까지는 글쎄 얘는 뭐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1년에 120만원 이벤트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9월달에 또 하겠지? 안 합니다. 이 이벤트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달이면은요, 아니죠. 몇 시간 후면은 회원님은 120만원짜리 결제권을 360만원을 결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고민했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으면은 더 고민을 하고 다음 달에 나오는 이벤트에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31일날 오늘 저녁 가기 전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방송반 체험기간 5일 동안 제공하는 이벤트 역시 마감합니다. 더 이상 진행 안 합니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되는데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친추 가능할 거고요.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저희가 준비해놨던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다 보내드릴 겁니다.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좀 단기성, 단타성 매매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 요즘 변동성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조금 짧게 가져가는 거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조금 단타 매매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종목을 매수 매도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따라오기 조금 어려웠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노력을 해서 따라와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요. 저희 이런 식으로 오늘 5종목 매매했고요. 매일같이 저희 단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매일같이 진행을 했고요. 차라리 8월달 오늘 8월 31일이기 때문에 8월 매매 결산 내역을 보면은요. 총 누적 수익이 63%입니다. 언제 3%, 3.2%, 2%, 5% 이런 거 먹어서 언제 이렇게 좀 쌓아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8월 한 달 동안 꾸준히 매매하면은 이만큼 쌓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벤트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에는 저희가 뭐 1년에 120만원 이런 이벤트 절대 안 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 결단 내려야 된다.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